준강도죄와 죄수를 마무리해 봅시다.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면 그것이 주관인 때는 뭐가 된다고? 절도죄의 실경. 주관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고, 야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포괄일죄 결합범이 되지. 결합범. 자, 그런데 칠판이 조그매가지고 이거 주거에 침입했다가 곧바로 주인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했으면 주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 주거 침입죄만 되고, 절도죄는 아직 물색도 시작하기 전에 발각돼서 도주했으니까 절도 부분은 아예 예비에 해당되고, 절도는 예비 처벌 규정이 없으니 무죄인 거고, 야간인 경우 어떻게 되나 뒤에? 덤벙대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라고. 그런데 주관이라면 이제 절도는 미수고 주거침입은 기수고 이렇게 되는데,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범죄는 하나의 범죄니까 죄명도 하나가 나와야지. 야간 주거침입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 그래서 일반적인 절도죄는 물색이 시작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물색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야간에 주거침입을 시도할 때 절도죄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가 되지. 미수. 자, 그런데 주거에 침입했다가 발각돼서 그냥 도주한 게 아니라 피해자 B를 폭행하고 도주해. 폭행 후 도주. 주관인 경우에는 무슨 죄인가? 뒤에 주거침입죄랑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겠지. 야간인 경우에는 앞에 준강도 미수. 이미 주거에 침입할 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범이 발각돼서 폭행하는 게 이게 바로 준강도고, 그리고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절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주거에 침입해서 발각되는 바람에 개뿔도 절도는 못했을 테니 이거 준강도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거에 침입해서 물색도 시작하기 전에 발각이 돼서 경찰한테 발각을 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면 앞에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 무슨 경합? 이건 실경. 야간에는 어떻게 되나 그럼 뒤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에다가 준강도 미수에 공무집행방해죄. 무슨 경합? 이건 상경이에요. 폭행이 경찰도 폭행했고 이거 뭐 준강도 미수 됐으니까 요 폭행이 부분적 동일성 인정돼서 마지막 주거에 침입해서 물색전에 발각돼서 경찰을 상해를 하고 도주했으면 어떻게 되나? 상해하고 도주하면 주거침입죄, 공무집행, 그건 알려주지. 공무집행치상죄 이런 건 없어. 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상해 그런 건 없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있어도 그냥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어요. 공무집행죄와 상해죄를 따로 논해야 된다고. 그럼 뭐야? 공무집행방해죄랑 상해죄랑 무슨 경합? 요건 상경이고 주거침입죄랑은 실경. 야간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준강도 미수에 공무집행방해죄에다가 상해죄에다가. 님은 012를 벌써 까먹었나? 준강도가 기수건 미수건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했으면 강도상해야. 강도치상. 이때 정확하게는 준강도치상이지. 사실은 준강도치상죄하고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왜? 상해를 입은 게 경찰이니까 요 상해를 입은 게 경찰이고 경찰이 공무집행방해가 됐으니까 이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이런 모든 상경, 실경, 죄명 이런 건 요거 하나로서 이제 모든 건 다 해결돼야 돼. 하나만 더 합시다. A가 B를 강도를 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경찰한테 또 폭행을 했다면 이건 무슨 죄라고 그랬나? A가 B한테 강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또 폭행을 가했다면 이거는 강도죄랑 공무집행방해죄에 이건 실경. 죽이면 강도 살인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건 상경이지. 죽은 사람이 경찰이고 경찰의 공무가 방해됐으니까 살인행위 하나로 강도살인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저질렀으니까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야. 이로써 이제 완전히 완성됐어. 이제는 이 절도가 폭행하고 강도가 경찰을 폭행하고 어떤 형태의 판례나 문제가 나와도
이걸로서 다 풀려야 돼. 이걸로 다 풀려야 돼. 자, 본격적으로 인질 강도로 들어가 봅시다. 인질 강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인질로 잡고 강도를 저지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윤회해서 요걸 인질로 잡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객체는 재물이나 이익이고, 그러니까 이 범죄는 체포 감금 약취인죄와 강도죄와 결합된 범죄를 띠고 있죠. 공갈죄와의 결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반항으로 갚할 정도니까 공갈죄와의 결합범이 아니라 약취유인 체포감금죄와 강도죄와의 결합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재물이나 이익이고 행위는 체포감금 약취에서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인질은 성년, 미성년, 남녀노소를 묻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미성년자를 인질 강도를 저지르면 소위 말해서 유괴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로서 훨씬 가중처벌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행의 착수 시기는 논란이 있습니다. 약취, 유인, 체포감금을 할 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과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때로 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소 본죄가 성립되는 한 별도의 체포감금죄나 약취, 유인죄는 따로 성립할 리가 없고, 또 본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죠. 정확하게는 인질강도상해, 인질강도살인이지만 강도하면 그거 011 다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단순강도, 인질강도, 준강도 다 들어가요. 한편 6. 강도 상해치상죄, 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상해는 강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범죄고, 강도치상죄는 우리가 배운 바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중한결과 치상이 반드시 과실로 초래돼야 돼요. 주체는 강도인데 011이죠. 이때 강도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준강도를 묻지 않으며, 이때 강도는 세 번째 줄 실행에만 착수했다면 중간에 기수냐 미수냐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011이라고 그랬죠. 단순강도, 특수강도인지도 가리지 않으며 그 강도가 기수건 미수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요 경우 준강도가 아무리 미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준강도가 미수라 하더라도 그 기회에 뭐가 발생하면, 상해가 발생하면 준강도치상죄는 강도가 미수라도 강도치상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한편 행위는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만 발생하면 됩니다. 이때 강도의 기회라는 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세 번째 줄 중간 출신 부분이죠.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가 있었다면 이것도 아직 강도가 끝나지 않았다. 강도로 인한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은 아직은 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기수시기 상해 결과가 발생시키면 됩니다. 강도가 기수냐 미수냐는 절대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강도상해치상죄가 인정된 경우 대부분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에서 본 판례들이 많죠. 1.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과도로 협박하다가 택시기사를 과도로 찔러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거 강도치상죄 되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니까 짜증이 나서 피해자를 칼로 찌릅니다. 빨리 안 달렸다고, 경찰한테 쫓기게 만들었다고.
요것도 뭐 아직은 지금 경찰에 쫓겨서 도망가는 중이니까 강도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 요거 강도 상해죄 성립되고, 강치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거 역시 뭐 강도상해 성립될 수 있고,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가했다면 역시 뭐 준강도 상해죠. 강도 상해입니다. 또 피해자가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그러니까 돈을 따니까 돈을 잃은 놈들이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강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항하면서 베란다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서 주택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가지고 뭐 이 밑에 관절이고 뭐고 다 아작난 거지. 이거 뭐 강도 치상죄 인정됩니다. 그다음 가해자가 주먹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팔로 가슴을 일에 걷어차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강도 치상이고, 역시 피고인이 강도 범위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요놈은 뭐 강도 치상이고, 그 공범들은 강도의 고의 없이 그냥 폭행만 했잖아요. 그러다 상처를 입혔다면 그놈들은 뭐 강도에 대한 공모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서너 명이서 동네 후배놈이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뭐 일로 와봐 너 이 새끼야. 그리고 넷이서 갑을 팼는데 D가 그 와중에 갑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빼앗은 거예요. ABC는 갑한테 폭행을 하느라 D가 지갑을 빼앗는 건 몰랐어. 그냥 싸가지 없는 후배 교육시킨다고 팬 거고, 요놈은 그 와중에 지갑을 뺀 거지. 그러다가 갑한테 상처까지 ABC가 입혔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입혔다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D는 강도 치상죄가 성립되고, ABC 셋은 물론 D와도 전혀 강도에 대한 공모는 없었죠. 요 ABC는 뭐 그냥 폭행 치상죄만 성립할 뿐입니다. 얘들은 적어도 강도에 대한 공모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또 나오네. 강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이거 회칼로 손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8번) 앞부분에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음 날까지가 빠졌어. 다음 날까지 계속 끌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다음 날까지 자기를 계속 끌고 다니다가 뭐 조금 저항을 한 거야. 아이씨 돈 뺏었으면 이제 그만 날 보내주든가 할 일이지 하고 저항을 하다가 뭐 이 자식이 회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걸 손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회칼을 잡고 있던 양아치가 뭐 회칼을 잡으니까 확 뺀 거지. 그러니까 손이 다 나간 거지. 자, 요거 강도 직후에 회칼로 손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니고 상처가 손에 상처야. 회칼로 손에 상처. 거기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혹시 회칼로 손에 상처를 입힙니다. 당연히 강도 직후에 일했다면 강도 상해죄가 되겠지만, 다음 날까지 끌고 다니다 그 다음 날 입혔다면 요거 강도 상해가 될까 안 될까? 돼. 왜? 그렇지. 계속 끌고 다니고 있었으니까. 혹시 강도를 하고 놔둔 다음 갔다가 다음 날 또 와가지고 까분다고 찔렀다면 이거는 강도 상해가 안 되지만, 강도를 하고 계속 끌고 다니던 끝에 상처를 입혔다면 그게 그 다음 날이라 하더라도 강도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저항불능 상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강도 상해죄 인정돼요. 한편 다음 페이지에 강도 상해치상죄가 부정된 판례 둘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도주하는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도가 아니라 절도였어요. 절도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헤드락을 건 거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또 목을 헤드락을 걸고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냥 계단 내려올 때도 잘못하면 헛디뎌서 넘어지는데 사람을 헤드락까지 걸고 내려오려니 이게 불편했었던 거야.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바로 팔을 놓으면 이 도둑놈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도둑놈까지 그냥 같이 굴른 거야. 그러니 도둑놈은 붙잡혀가지고 헤드락 걸려가지고 계단에서 자기는 제대로 내려오는데 헤드락 건 이 피해자 이 자식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구르면서 도둑까지 끌어안고 굴러가지고 도둑도 여기저기 다쳤어. 갈비뼈 부러지고. 자, 준강도 돼 안 돼? 안 돼. 지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도둑놈이 그냥 굴러가지고 도둑놈도 괜히 갈비뼈 부러진 거지. 짜증나게. 이건 준강도가 안 되고 준강도가 안 되니 뭐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강도치상죄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왜 이렇게 이 판례는 시험에 나온 내용도 다 잘라버려. 시험에 나온 건 살려놔야지. 피해자가 간호사였는데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거야. 졸라 맞았지. 당연히. 그런 거 왜 버텨. 제일 멍청한 게 불났을 때 저 보석 돈끄내로 들어갔다 타 죽은 인간. 강도 만나가지고 돈 안 뺏기려다가 찔려 죽은. 강도가 돈 달라 그러면 줘. 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냥 달란 대로 줘. 다 꺼내줘. 다. 그리고 얼른 간 뒤에 뭐 하면 돼. 요즘 돈도 저 별로 뭐 안 갖고 다니니까 신용카드 거래 정지 시켜버리면 되지. 어? 분실신고하고. 일주일 동안은 또 다 물어줘.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 그걸 왜 안 삐끼려고 버텨. 멍청하게. 그러니까 버티다가 흔한 말로 졸라 터져. 그래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눈팅이가 밤팅이가 된 상태에서 여기 나옵니다. 이제 피해자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눈팅이만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 우리 저 앞에서 배웠죠? 동정 크기 정도의 멍. 이건 뭐 상해를 보지 않는다. 그냥 눈탱이 퍼렇게 좀 멍든 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정이 없어서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했고 그날은 그 다음날은 참 휴일이었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면 뭐 이거 강도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강도죄는 될 수 있어도 눈탱이 좀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걸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당연히 강도 공범 중에 일부가 상해를 가했다면 나머지 공범들한테도 뭐 강도 상해죄 공동정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절도를 범하던 중에 그 중에 일부가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하면 나머지 공범자한테 강도치상이나 강도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어떤 경우에 있고 어떤 경우에 없다고? 발각뒤에 도망가다 그랬다면 강도상해 인정되고 발각되기 전에 도망갔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건 이제 절도 공모자 중에 일부가 상해를 가한 경우고 그때는 이제 발각된 뒤에는 전원 다 강도상해, 강도치상죄 공동정범이고 발각되기 전에 그랬다면 이건 공동정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도를 하던 중 일부가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이건 뭐 이건 100% 강도 상해가 되거나 적어도 강도치상죄 다 됩니다. 왜 그래? 그렇지. 강도 자체가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은 강력한 폭행 협박이건 그 강력한 폭행 협박을 가하는데 당연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강도 공모자 중에 일부가 상해를 가하면 나머지 전원 다 강도 상해 내지는 강도치상죄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도를 들고 들어가서 일부가 상해를 가한 경우 그 다음 판례 또 시험에 나온 거죠. 이건 공동정범 볼 때도 봤어요. 중간 보스가 깍두기들한테 강도를 저지르는 방법을 소위 실습 교육을 시킨 거지. 사부로 이렇게 때려서 돈을 뭐 달라고 하면 깨고락지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받던 놈들이 알았습니다. 실습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 갑을 쫓아가 가지고 삽으로 때려 가지고 상처를까지 입혀요. 상해까지 입힙니다. 당연히 이놈 뭐 강도상해. 얘는 넷이 뛰어가니까 비대한 체격에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냥 인도턱에 앉아가지고 저 자식들 봐 라고 하고 있었었죠. 요 A 강도 사계죄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된다. 공모공동정범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부분 강도 대상을 지목하고 그놈들이 뒤쫓아가자 단지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 상해를 범했다면 200m 떨어져 있던 이놈도 뭐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강도 살인치사죄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주체 똑같아.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중강도 가리지 않고 행위,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은 꼭 그 강도의 피해자여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을 죽여도 강도 살인죄 될 수 있다고. 한편 이 사망과 치사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만 발생하면 족합니다. 즉 강도 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발생하면 되고 3. 본죄의 미수는 강도 살해의 미수를 말하고 강도치사죄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강도치사의 치사가 과실치사니까. 4. 강도살인죄 기수미수는 살인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강도가 아무리 미수라도 뭐 살인이 사람이 죽었으면 강도살인죄 기수고 아무리 강도가 기수라 하더라도 사람이 안 죽었으면 뭐 강도살인은 미수가 되는 겁니다. 판례 정리. 강도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해서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호송차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넣고 양쪽에서 경찰관이 앉았는데 이놈이 옆에 있는 경찰관을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서술형으로 읽으니까 조금 헷갈리지. 도표로 그리면 간단해요. A가 B를 강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관 3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A를 붙잡아 가지고 P와는 운전하고 P2, P3가 A를 앉히고 요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가던 중 이놈이 P2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A의 죄책 뭐예요? A의 죄책. 강도, 살인. 그리고 뭐? 요 특수칼,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무슨 경합? 상경. 사망 하나가 경찰이 죽었으니까 공직방도 되고 강도 살인도 되니까 이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뒷부분 피고인의 위 살인 행위는 강도 행위와 시간상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 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도살인죄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다. 강도살인이 맞다는 얘기지 공직방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죄도 당연히 되고 강도살인과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겁니다. 칼로 찔렀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는 안 되지?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치사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살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살인이. 만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면 그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와 강도살인죄 상상적 경합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치사는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살인은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냥 특수공무집행방해. 한편 다른 특별한 다음 페이지 메뉴에 강도가 베개로, 이것도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절도범이 절도를 하다가 피해자한테 들켜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베개로 머리 부분을 누르다가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거란 얘기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써야 돼? 얼른 뛰었어야지. 그런데 계속 눌러버려. 더 세게. 이건 이 순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죠. 강도살인죄. 정확하게는 절도가 강도로 돌변한 게 준강도고 준강도 살인이지만 준강도 살인도 그냥 다 강도살인으로 포함시킨다고. 경우에 따라 준강도 살인이라고 한 적도 있고 대법원이 강도 살인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건 중강도 살인이라고 하고 저건 강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르잖아요. 같아. 홍길동이나 길동이나 똑같아. 준강도 살인은 홍길동이고 강도 살인은 길동인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 아까 봤던 그거죠. 술김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까지 탈취했다면 이건 강도살인죄 됩니다. 한편 강도살인죄가 부정된 경우 두 번째 줄 중간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서랍 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불화자 속으로 그 돈을 집어넣어줬죠. 자, 이놈은 돈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돈 가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받자마자 불의지어 속에 팁이라고 넣어주려고 장난치려고 빼앗은 것이지 이걸 가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강간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강도죄는 안 됩니다. 강도죄는 안 돼요. 그냥 강간죄만 되는 겁니다. 한편 나오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채권자를 죽이더라도 빚 갚아야 되거든. 이거 강도살인죄 안 됩니다. 그냥 살인죄만 되는 거예요. 살인죄만. 공범관계 바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한 때는 보통 나머지 범인들도 다 강도 자체가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다 보니 그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꺼운 글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얘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전부 다 강도살인죄 정범으로 처단했고 바로 아래 판례는 강도살인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강도치사는 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역시 비슷해요. 세 놈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하고 A, B가 갑을 강도하는 사이에 C가 망을 보고 있었는데 을이 강도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니까 쫓아가서 소위 등산용 과도로 을의 목을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됩니다. C야 당연히 뭐 강도 살인이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회칼, 식칼, 과도 가리지 않고 팔, 다리를 제외한 배, 옆구리, 가슴, 목 등을 찔러서 사람 죽으면 다 살인의 고의 인정된다고 20건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용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면 이건 뭐 강도 살인이고, 그런데 두 놈은 갑한테 강도를 하느라 C가 을을 가서 목을 찔러 죽이는지를 전혀 몰랐어. 얘 갑한테 강도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알고도 그랬다면 뭐 이놈들도 강도 살인이지만 얘들은 몰랐어. 그래서 얘들은 뭐 강도 살인은 안 되더라도 강도 치사죄. 이 죄책이 뭐냐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 2번인가? 강도 치사. 강도 치사. 그 다음 강도 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아까 봤듯이 구성요건의 주체는 강도예요. 강도인 이상 단순 강도, 특수 강도는 가리지 않아요. 따라서 강간범이 강도를 하는 것은 뭐 강도 강간죄는 절대 안 되고, 강간범이 강도를 하면 아까 잠깐 봤잖아. 강간범이 강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강간죄의 강도는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강도를 하다가 뭐 여자가 저항하고 밀치고 닥치고 하다가 뭐 여자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뭐 귀양 이래 된 거 너 어디 판례에 나온 거야? 젊은 놈의 따끔한 맛을 한번 봐라. 그리고 강간까지 한 거죠. 그래도 강도 강간이야. 그래도 강도 강간이야. 그래서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강간까지 하게 된 것도 강도 강간이고, 처음부터 강도도 하고 강간까지 다 하려고 강도와 강간을 해도 강도 강간이야. 근데 강간을 하고 강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강도 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 따로 강간죄 따로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경합범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간 강간 저지를 때는 강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강간을 하고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해놓고 뭐 여기저기 이 핸드백이 떨어져 있고 한데 보석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뭐 강도를 한 경우 요것만 경합범이야. 따라서 강간과 강도를 다 하려고 마음먹고 강간부터 하고 강도를 했다면 뭐 그건 강도 강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강간할 때는 정말 강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강간을 끝내놓고 봤더니 강도의 의사가 생긴 경우 요것만 경합범이고 나머지는 전부 강간도 하고 강도를 했으면 다 강도 강간이야. 그래서 강간하는 도중 강도로 바뀌었다든가, 강도하는 도중 강간으로 바뀌었다든가, 강도를 끝내고 강간을 했다든가, 처음부터 두 개를 다 하려고 마음먹고 강간부터 하고 강도를 했다든가 다 강도 강간이라고. 그러니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건 오직 뭐 강간할 때는 정말 강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강간이 끝난 뒤 강도 의사가 생긴 거, 요것만 경합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도 강간이에요. 따라서 행위, 분열을 강간하는 것으로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다. 1. 강도를 위한 폭행 협박을 개시한 이상 강간은 강도 전후 어느 때나 가능하고, 그러나 강간범이 강간 후 재물강취의 고의로 분유의 재물을 강취하는 건 이건 지금 봤던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강간범이 강간 종료 전에 강도로 바뀐 것도 강도 강간이고, 강도 도중에 강간으로 바뀌어도 역시 뭐 강도 강간입니다. 한편 이 강도가 분열을 강간함으로써 기수인데, 여기서 강도 강간죄의 미수는 뭐 강간이 미수여야 됩니다. 강도는 앞부분이니까 늘 그렇듯이 앞부분 범죄는 뭐 기수냐 미수냐는 묻지 않거든. 뒤에 범죄가 기수면
강도 강간 기수. 뒤에 범죄가 미수면 강도 강간 미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도가 미수라도 뭐 강간이 기수면 강도 강간 기수고, 아무리 강도가 기수라도 뭐 강간에 실패했으면 강도 강간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래 판례는 강간 후 강도의 범위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강도죄와 강간죄 경합범위고, 2번 강간 종료 전에 특수 강도로 바뀌었다면 이건 뭐 강간이 종료된 후에 강도 의사가 발생해야 경합범위인데, 강간 도중에 특수 강도로 바뀌었다면 뭐가 되는 거야? 특수 강도 강간이 되는 거야.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도 강간이 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려다 실패를 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이거 뭐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치상죄 상상적 경합인데, 줄 그세요.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치상죄. 보통은 A가 B녀를 강도하려다 돈이 없어서 실패를 하고 돈도 못 뺏어가지고 짜증나서 돈 대신 강간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강간도 실패하고, 그 와중에 강도를 당할 때는 B녀가 저항이 뭐 심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하려고 했더니 저항이 심해가지고 상처까지 입혔어요. 그러면 일단 강도, 강간, 뭐 강도 강간 치상이 있으면 강도 강간 치상이지. 근데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또 특수 강도 강간 치상이야. 형법에는 강도 강간 치상죄라는 범죄는 없어요. 강도 강간 치상죄라는 범죄는 없어. 그럼 이제 강도도 실패하고 강간 실패하고 상처 입혔다면 이제는 이거 뭐 실패니까 강도 강간 미수, 그리고 강간치상이에요, 강도치상이에요? 강간치상이지. 딱 봐도 강간치상이지. 왜? 상처는 강도할 때 입힌 게 아니라 강간할 때 입혔으니까 99% 다 넘어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것들도 다 넘어가. 강도치상이야, 강도치상. 강간치상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 내놓고 1번에 강도 강간 미수와 강간치상 하면 대부분 여기다 체크해. 여기다. 왜? 또 함정을 파. 이때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게 아니라 강간할 때 발생한 거다라고 함정까지 파죠. 그러니까 그냥 강간치상 다 찍지. 틀렸어.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치상이에요. 왜 상처는 강간을 할 때 발생했는데 범죄는 왜 강간치상이 아니라 강도치상이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무슨 죄를 배우고 있습니까? 강도죄를 배우고 있지. 강도 강간죄는 강도죄에서 나오는 범죄고, 처음부터 뭐로 시작된, 강도로 시작된 범죄고, 이 강도가 본질적인 범죄야. 강간은 알바야, 알바. 요건 알바. 이게 본업. 그래서 본업으로 우리 아까 강도를 하다가 경찰을 상해를 해도 뭐 강도 상해이듯이 강도도 하고 강간도 하고 상처를 입혔다, 뭐 강도치상이 되는 거야. 강도치상. 강간치상 절대 아니에요. 강간치상 멍청하게 찍어가지고 또 문제도 하나 날려먹고 오면 안 돼. 사실은 좋은 질문인데, 강도상해는 상해가 고의고 강도치상은 상해가 과실이야. 그런데 대부분 판례나 이런 데서 이걸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판례나 이런 데서는 구분 안 해. 책도 이거 구분 별로 안 해놓고 있거든. 사실은 강도상해는 상해 고의가 있는 경우고 강도치상은 상해 고의가 없어서 과실치상인 경우인데, 그렇다면 문제를 낼 때 뭐를 해야 돼? 상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강도치상해나 강도치상을 찍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찍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나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강도치상을 내놓으면
강도상해는 예문에 안 넣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간치상 뭐 이런 식으로 강도상해가 안 들어갈 만한 예문만 놓고 실력이 있으면 이걸 찍을 수 있도록 내는데 대부분 그렇게 내. 열에 여덟 아홉은. 근데 가끔가다 멍청한 것들이 여기다 강도상해를 두 개를 내는 놈이 있어. 그 내는 놈은 문제, 내는 놈이 실력이 없는 거야. 왜 이게 강도상해고 강대치상이라는 걸 모르는 놈이 이런 문제 내거든. 최소한도 이걸 구별을 하라면 문제 예문에 이게 있으면, 문제 지문에 이게 있으면 예문 중에 상해에 해당된다, 치상에 해당된다는 예문이 거기에 섞여 나와야 돼요. 이것도 없이 찍으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어? 저걸 할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럴 때는 할 수 없어. 한심한 인간들이 그런 문제 냅니다. 멍청하게. 그 다음 피고인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감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했다. 뭐 이것도 강도 강간이야. 이때 이제 을녀를 강간하려고 했더니 감남이 대들어가지고 감남을 칼로 찔러서 상처까지 입히면 역시 뭐 강도 강간죄와 강도상해죄. 님 강도를 몇 개나 했어? 상상적 경합. 강도 강간죄와 강도 치상죄에 강도가 하나의 강도잖아. 이거 뭐 상상적 경합이라고. 상상적 경합. 한편 3.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후 고의가 생겨서 상해 살해를 했다면 강도 강간죄와 강도살인, 강도 강간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뭐 강도 강간죄와 강도살인, 상해죄,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무식한 견해입니다. 강도가 하나인데 어떻게 실경이 돼? 어떻게 실경이 돼? 기억 판례입니다. 기억이 판례야. 강도 강간죄와 강도 살인죄 상상적 경합. 자, 그다음 해상강도죄. 소위 이제 람보 같은 소위 슈퍼맨이 대한해협을 지나가는 호화 유람선에 올라가서 객실을 돌면서 약 70개 객실에서 한 객실에 호화 유람선 타고 다닐 정도면 돈 좀 있는 사람이거든. 객실 하나당 1억 정도를 빼앗아서 70억을 총을 들고 선박에 들어가서 70억을 강도를 저질렀어요. 자, 이 인간 무슨 죄야? 강도, 특수강도, 해상강도. 그럴 줄 알았지. 특수강도야 그냥. 해상강도는 그래서 그 해상강도죄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떼강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떼강도. 람보 같은 아무리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해상에서 강도를 했다 할지라도 해상강도는 안 돼. 해상강도는 이거 집단범이기 때문에 한두 놈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한두 놈이 저질렀다면 그냥 강도거나 총칼을 들었으면 특수강도가 될 뿐이지 해상에서 저질렀다고 해상강도가 아니야. 그 옆에다가 떼강도 옆에다가 또 뭐 해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조문도 그렇게 돼 있죠. 다중의 위력으로 따라서 한두 놈이는 저지를 수 없는 소위 집단범입니다. 다중범이지.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고, 이항 그런 놈이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까지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해상이라면 뭐 아무 때나 상관없고 다중의 위력으로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한두 놈이 저질렀다면 그냥 강도나 특수강도가 될 뿐이라고요. 바로 밑에 유명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이에요. 이 페스카마호가 파나마 국적의 선박인데 국적은 파나마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주는 대한민국 회사였던 겁니다. 파나마가 세금이 싸니까 이거
국적을 파나마로 하고 그 대신 실소유주가 대한민국 회사다 보니까 이 페스카마호의 선장과 주요 간부들은 다 한국인이고 선장 이하 뭐 간부급들은 전부 한국인들이고 선원들은 전부 다 뭐 주로 외국인들이야. 조선족, 필리핀. 지금 칠레 근처에서 침몰된 그 에스플라이저 호인가? 거기서도 다 간부급들은 한국인이고 한 4명인가 몇 명, 6명 죽었고 나머지 10몇 명은 다 필리핀 애들 10몇 명 다 죽었습니다. 에스빌라주 호인가 뭐. 그런데 이 필리핀 애들이 열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비슷합니다. 열대지방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면 뭐 지만 헐떡거리다가 병 나고 혈압 터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열대지방 애들은 행동이 굼떠요. 왜? 빠르면 죽거든. 더운데요. 혈압 올라가서. 그러니까 얘들은 뭐 청소를 시켜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엔 뭐 어영부영하는 것 같아요. 어영부영. 천천히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데 얘들로서는 열심히 하는 건데 얘들은 원래 태생이 그런 애야. 열대지방 애들이라서. 특히 이제 조선족 애들은 또 북쪽이니까 좀 빠릿빠릿한데 이 애들이 필리핀 애들하고 이제 필리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애들도 애들이랑 리듬이 좀 지 혼자 막 이래나 얘들하고 리듬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와 간부급들이 보기에는 뭐 눈에 거슬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합니다. 똑바로 해. 니들 그렇게 어영부영 하려면 하지 마.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천성이 그런 거로 어떻게 해. 천성이 천천히. 나중엔 뭐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었겠지. 너희들 다음 항구에서 전원 하선 조치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기겁을 한 거야. 그 다음 항구가 어딘지 모르는데 독일 함부르크면 아니 독일 함부르크 항에서 전부 하선 조치하면 함부르크에서 필리핀까지 무슨 수로 올 거며 이 중국까지 얘들 어떻게 오느냐고. 얘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씨 함부르크에서 하선 조치하면 집에도 못 가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선상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국인들 다 죽여버리고 한 명만 남겨놔. 항해사인가 한 명을 남겨놓습니다. 왜? 얘들마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해사 한 놈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 다음 바다에 시체 더 던져버리고 이 항해사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일본 근처로 와가지고 일본 근처에서 페스카마호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싸그리 다 검거됐지. 이게 유명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이에요. 거의 10명가량이 이런 짓을 했으니 뭐 이게 바로 해상 강도 그리고 피해자들을 다 죽였으니 해상 강도 살인죄에다가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 사체 유기죄로 공소가 제기돼서 주모자는 무기징역, 나머지 전부 다 15년, 20년씩 징역 선고받고 그 일부는 복역하고 갔고 나머지는 뭐 지금도 복역 중에 있어. 저 무기징역 받은 놈 주범은 지금도 복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 해상 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한편 3호 주얼리호 사건은 또 죄질이 뭔가? 그건 이제 석선장 해적 아라이 일당이 3호 주얼리호 석선장 이하 이 3호 주얼리를 뭐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청해 부대원이 여명인가 작전 이름이 여명이었죠. 여명으로 해적 아라이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해적 아라이가 석선장한테 총을 쏴서 뭐 관통상을 입혀요. 자, 요 아라이 외 꽤 많았어. 이것도 해상 강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인원이 많으니까. 이거 해상 강도 죄책이 뭐야?
해상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 살인미수. 그런데 이 멍청한 해경이 맨 처음에 이걸 갖다 죄명을 해상강도 상해죄로 죄명을 잡아가지고 뉴스까지 나왔어. 해상강도 상해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해경들 큰일 났다. 이 미디어를 상대로 방송사를 상대로 이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명을 해상강도 상해로 잡으니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들이야. 죄명도 못 잡는 게 무슨 경찰이야. 검사 지시를 받으면서 죄명이 해상강도 살인미수로 그제서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 전부 국민참여재판 받게 돼요. 국민참여재판. 근데 워낙 사실 아프리카 흑인 애들이 순진하거든. 소말리아가 원래 해상 어업국가인데 주변에 이 음파 탐지기 같은 장비를 갖춘 배들이 와가지고 소말리아 근처에 있는 고기를 싹쓸이 해가. 특히 그 중국 놈들. 그러니까 소말리아 애들이 고기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해적으로 나선 거야. 순진한 애들이거든. 와가지고 밥 주니까 난 좋다. 여기서 이렇게 막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나 한국에 온 거 좋다. 이러고 있어 이 흑인들이. 그러니 죄명도 못 잡아가지고 해상도 상해를 잡았으니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망신.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 벌써 딱 보면 뭐야? 해경들 큰일 났구만 쟤들. 죄명도 몰라가지고 해상도 상해. 아니 총알이 복부를 관통했는데 상해가 뭐야? 상해가 살인미수지. 칼로 찔러도 살인미수가 되는데 총알이 관통한 걸 상해로 잡았으니 해경애들 큰일이지. 이거 해상강도 살인미수. 전원다 붙잡아가지고 이거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야. 소말리아 해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청해 부대원들은 경찰이 아니니까 체포한 다음 검사 경찰이 아닌 자가 체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 경찰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데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보름, 10며칠 걸렸어. 원래는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낸데 오늘하고 10일이 걸렸는데 이거는 체포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해부대원이 체포한 해적들을 해경한테 인계를 한 때부터 48시간이 되는 거지. 그 10일은 지체 없이만 왔다면 그 10일은 괜찮다는 거야.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그거. 그 사건도 걸려있고 여기 이 해상강도 살인미수에도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여기 책에는 판례로 나오지는 않았지. 10. 상습강도는 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요. 첫 번째 판례는 경우에 따라 상습성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는 겁니다. 한편 이 상습강도를 저지른 범인이 중간중간에 강도 예비를 했다면 강도 예비죄는 상습강도죄 외에 별도로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비와 미수와 기수는 뭐라고 그랬어? 보충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비는 미수가 안 될 때 성립되는 거고 미수는 기수가 안 될 때 성립되는 거야. 이미 상습강도가 성립됐다면 미수나 중간에 있었던 예비는 다 상습강도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 다음 3번은 좀 중요합니다. 이때 두꺼운 글씨 강도상해죄는 상습강도에 포함이 안 되나? 강도상해도 상습강도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상습강도보다 강도상해가 더 무거운 범죄야. 같거나 최소한 무거운 범죄야. 그러니까 그냥 강도라면 단순강도, 특수강도, 해상강도를 가리지 않지만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가하면 이건 상습강도보다 이게 더 무거운 범죄인데 이게 어떻게 상습강도에 들어가? 말도 안 되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와는 포괄일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강도와 강도상해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 다음 강도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다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판례. 이때 강도 예비의 강도는 준강도는 빠집니다. 두꺼운 것이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는 것은 이건 강도 예비면 안 돼. 왜? 그렇지. 준강도는 절도에서 시작되는 범죄고 절도는 예비인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 여기에 다 준강도가 들어가는데 준강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강도죄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강도 예비인모에는 준강도 안 들어가고 강도강간도 준강도 안 들어갑니다. 강도강간에도 준강도는 빠져. 이거 둘 다 시험에 나왔어. 준강도가 포함될 수 없는 범죄, 강도강간죄와 강도예비죄. 자, 이로써 탈취죄를 끝내고 사기죄로 들어갑시다. 10분 쉬었다.